그리고 이제 4월 3일인가 그때부터가 딱 4번 돼요. 4번 할 겁니다. 4번.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에 자, 페이지 넘겨봐. 자, 페이지 77쪽에 제가 숙제로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매번 이런 식으로 드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푸시면서 복습을 좀 나름 해오라는 거야. 근데 까먹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올라오면 까먹었으면 너네가 이제 중고학습을 해야 돼. 이해돼? 그걸 제가 이제 요 수업 시간에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거부터 한시간 걸려요. 이해돼? 자, 한번 풀어보셨으면 저희가 이제 뭐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아실 건데, 자, 앞장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정리를 매번 해드립니다. 자, 그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배우고 왔으니까 여기 페이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희수야. 우리 언제 배웠지? 중2. 중2. 근데 설행했나? 중3 때 배웁니다.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인수분해 배우면서 딱 도입이 됩니다. 딱 1년 전 이맘때야. 기억나?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어쩌면 저희가 배웠던 순서가 쭉 나와요. 자,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자, 첫 번째 이제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은 또 중요하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자, 실제로 푸는 거 여러분들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자, 어쩌면 이제 여기 필기하세요. 자, 실제로 이걸 푸는 게 여기 있을까? 요게 중3교육입니다. 우리 사실 푸는 거는 이제 이번에는 몇 개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사실 이미 너네가 알고 있는 것들일 거야. 웬만하면. 자, 일단 푸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요 친구의 존재는 추가가 돼요. 이제 우리가 중3 때는 허근이라는 게 없는데 그때는 없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허근이라고 배웁니다. 요거 하나 추가되고, 자, 어쨌든 크게 이제 몇 가지 풀이가 있다? 크게 2가지 풀이로 배운단 말이야. 첫 번째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인물이라 그게 빨리 되면 훨씬 빨라요. 이해돼?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포기하지 말고, 자, 저희한테는 뭐가 있다? 자, 이 근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이거는 뭐 별별치고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르트 b제곱의 4ac 외우시면 되고, 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혹시 이 공식 이름 아는 친구 있어요?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이라고, 특별히 누가 짝수일 때, 자, x의 개수가 요 자리가 짝수일 때가 있어요. 요것도 알아두면 좋아. 확실히 빠르긴 해.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요걸 알면요 한 번에 가고요. 요렇게 가면 약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짝수 공식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롭게 설명드릴 게, 자, 빨간색까지 밑줄이 고등부 내용입니다. 요게 약간 추가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요 절대값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가지고 함수도 만들고요, 방정식도 만들고 부등식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푸는 걸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문제로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2번, 3번이 대빵 중요하죠. 이게 신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스토리를 이어가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요, 자, 근을 구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필요하면 구하겠지만 사실 웬만하면, 자, 필기해볼까요? 위에다가. 자, 이제 고1부터 요게 쫙 나오는데 웬만하면 이제 뭐를 하고 싶다? 근을 안 구하고 풀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이제는 근을 안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거는 하수야. 그러니까 정말 안 되면 근을 구하세요. 2차 방식 만만해. 근의 공식 있잖아. 웬만하면 안 구하고 싶은데 그때는 그게 2가지입니다. 자, 요 2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2번에 있는, 자, 근의 판별이라고 써있지. 요게 이른바 판별식이란 건데, 자, 이 친구는, 자, 근을 안 구하고, 자, 뭘 확인하고 싶은 거다? 성중아, 판별인데 뭘 판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자, 한번 라이브로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얘 근 구하지 말고 제가 이런 질문 해볼까? 자, 여기에 근 있잖아요. 누가 몇 개 있을까요? 자, 라이브로 가는 게 근 안 구하고, 자, 근의 종류, 자, 실근인지 허근인지,
혹은 개수. 이게 뭐 두 개인지 서로 같은 중근인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자, 요거 여러분들 근 뭐게요? 여러분들 이거 실근으로 보이세요? 그게 된다고요. 나 그냥 안 보이는데 가능하다니까. 자, 그게 뭐다? 필기할게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근의 종류 이게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허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근의 개수 뭐 이게 중근인지 혹은 다른 거 두 개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이 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 식을 기억해야겠지. 자,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b제곱 빼기 4의 식 어디서가 많이 봤잖아.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거야. 사실은 그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떼와서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이 세 가지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세요. 자, 이 판별식이 양수가 나오면 실근이 두 개 있는 거고 0이 나오면 중근인 거고 음수가 나오면 중3 때는 없다. 이제는 있습니다. 허근. 알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요거.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보통 짧은 표준으로 근계수라고 부를게요. 자, 얘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자, 요걸로 볼까요? 자, 저희가 방금 했던 게 이거 근의 종류를 확인했잖아. 얘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있죠. 그렇죠. 판별식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여기에 근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이론상. 자, 그리고 문제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을 바로 구할 수 있게요, 없게요? 자, 물어볼까요, 서준아? 자, 요 식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일까요? 1이요. 그쵸, 바로 할 수 있다니까. 나 그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제 개수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래서 제목이 근과 개수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의 곱은 상비는 얼마지? 그쵸. a분의 c. 그래서 이것도 개수로 구할 수 있다. 대빵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친구죠. 사실 요거를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걸 암기해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제가 앞으로 이제 요 멘트, 요게 이제 뭐다? 이제 근계수 멘트입니다.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라고 나오면 자다가도 합박으로 구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리 스포하자면 합곱을 주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랑 또 곱셈공식, 변형식, 인수분해 연결됩니다. 합곱이 나오면 그걸 가고 싶거든요. 써볼까요? 보통 합곱을 구한 다음에 이제 곱셈공식 혹은 변형식 혹은 인수분해로 당연히 연결이 돼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근데 여기 모르면 또 틀려봤죠. 뭐. 구해놓고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거 하나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나오는 게 약간 부록처럼 편례근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2차 방정식에 제가 여러분들 한 근을 2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한 근을 알 수 있게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근데 특별히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긴 모양? 예를 들어, 자, 지난번에 숙제를 해봤다면 요거 말할 수 있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야. 그럼 동현아, 나머지 한 근을 먼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켤레라고 배웠잖아. 이게 실제로 켤레 근 무조건 이겁니다. 사실 이 친구의 이유도 근의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미리 말하자면 이 세 개의 전부 다 이유가 궁금하죠. 전부 다 이유가 근의 공식이 있어요. 사실 근의 공식을 다 이용하면요 전부 다 증명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애초에 근의 공식이 생긴 모양 때문에 이런 꼴이 나와버리면 무조건 이런 게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해를 하시는데 어쨌든 얘도 보통 여기서 이어지는 게 요거 한 다음에 보통 뭐 근계수 많이 갑니다. 그 흐름 자체. 하나 주고 하나 구한 다음에 근계수로 뭐 이런 느낌. 가서 변형식 가서 뭐 아무튼 뭐 놓을 수 있다는 거야.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자, 오늘의 미리 예고한 대로 판별식 딱 전까지만 할게요. 몇 장 안 돼. 대신에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오답을 쓰긴 썼는데 솔직히 말할까 흡족하게 쓴 친구가 많지 않아. 다들 보면 뭔가 쓰긴 썼는데 나한테 보여주려고. 자, 좀 틀린 거 확인을 하시고 오세요. 알겠죠? 자, 78쪽의 유형 1번이 어쩌면 중3 내용입니다. 쏘이는 게 인수분해.
근해 공식은 중3 내용인데 자, 25번 가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25번입니다.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사실 오늘 메인은 이제 그 절대값이 들어간 그거 푸는 게 메인인데 뭐 사실은 이거 좀 풀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는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자, 요거 놀랍게도 인수분해 됩니다. 그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일단 뭐가 불편하냐면, 개수의 루트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나? 라는 거지. 너네가 이제 고2 올라가면 또 새로운 수를 배우고, 이거 말고. 그럼 새로운 수를 배울 때마다 이 자리에 걔가 들어가요, 사실. 지금 항상 말하지만 어떤 구조를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한테는 누가 있냐면 사실 뭐 그림 공식도 있어요. 정한만 쓰면 돼. 그런데 자, 이 문제 풀 때 일단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쨌든 보통은 여기 맨 앞에는 좀 숫자인 게 예쁘긴 하잖아. 이번 문제는 너무 둘 다 유고라서 좀 불편하잖아요. 자, 그거부터 한번 해결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혹시 이런 문제를 교과서라든가 보시게 된다면요. 자, 질문. 그럼 제가 요거 실수로 바꾸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 뭔가 곱할 거예요. 뭐 곱하면 돼요? 1? 1 곱하면?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요거를 양쪽에 곱해보겠습니다. 자, 일종의 합차를 이용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양쪽에 한번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곱해보시면요. 자, 왼쪽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2로 바뀝니다. 자, 요거 한 가지 팁입니다. 보통 해설지에 보시면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어쨌든 바꿔주면 예쁩니다. 그거 훨씬 나아요.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얘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여러분 곱해보시면 2루트 3 빼기 2 되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한번 곱해보시면, 아이고야. 한번 곱해보시면, 이렇게 뭐 한 거지? 곱했고, 그래서 한번 곱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4 빼기 4 루트 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냥 뭐, 식 바꾼 겁니다. 한번. 자, 이제 얘는요, 놀랍게도, 제가 항상 쓰는 말 중에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힌트. 이거 크로스가 됩니다. 자,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크로스 한번 조립 좀 해보실래요? 크로스. 너희가 원래 크로스 풀던 것처럼 한번 루트를 가지고 해보시면 자, 인수분해가 돼요. 결국은 이제 되고 이 문제가 끝납니다. 자, 어떻게 조립하면 좋을까요? 자, 크로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 풀 때 있잖아. 이런 거 푸는 것처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푸는 것처럼. 우리 막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이런 느낌의 작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 왼쪽에 루트를 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2, 1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걸 써줘야 이게 만나가지고 저게 딱 예뻐질까를 생각해 봐야 돼. 한번 해볼까, 시행착오를? 그럼 예를 들어 마상 1 더하기 2, 3 하면 되겠네. 맞나? 그럼 되는 거 보이세요? 자, 곱했을 때 2 나오고 곱했을 때 얘 나오고 대각선끼리 곱한 걸 더했을 때 얘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자, 놀랍게도 크로스가 됩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크로스가 되니까 여기다가 살만 4 붙이면 되겠죠. 자, 살만 4 붙이시면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는 0 하시면 x값이 2개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는 걸 쓰고 있는데 여기 조건 보시면 알파가 더 크대요.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류합니다. 자, 놀랍게도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 나오면요 당황하지 말고 이거 가능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문제 마찬가지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루트가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또 이제 유명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30번입니다. 자, 다음 장의 30번 문제. 참고로 이 문제는 중3 때 나옵니다. 사실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중3에 나와도 돼요. 사실 이 루트는 물론 잘 안 나왔지만 나와도 무방하긴 해. 왜? 크로스 구조거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식 배울 때 구조란 말에 강조하는 게 그거야. 조절이가 꼭 예쁜 수가 아니어도 돼요. 30번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얘는 흐름을 기억하세요. 잘하네. 그럼 유명한 문제니까 필기를 잘 해봐. 알겠지? 자, 혹시 이 문제 정답 몇 번 나왔어요? 1번? 나왔어요? 자, 이거 유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자, 출제 의도가 있지만 혹시 모르겠다. 뭐 하시라고? 자, 첫 번째 풀이. 여러분들 이 알파 실제로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은 사실 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해버리신다면 데이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풀이라고 할게. 그러면 정 안 보이면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근데 이 출제 의도는 뭐다? 지금부터 우리가 뒤에서 많이 한 작업인데, 자, 우리가 옛날부터 근이 나오면 보통 뭐 하라고 배워요? 그렇지? 자, 이게 실제 풀이입니다. 자, 보통 근은요 옛날부터 대입하라고 배웁니다. 원래 근의 뜻이 그거야. 자,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자, 어떤 식이 나온다? 자, 이런 식이 나오는 거 맞아? 자, 요게 나오는데, 자, 마지막에 묻는 모양을 보시면, 자, 요런 걸 묻고 있잖아. 자, 오랜만에 혹시 머릿속에 검색 되시나요? 요 변형식. 자, 검색 결과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더하기 버전도 하나 배웠고요. 혹은 빼기 버전도 하나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든 요런 모양이란 말이야. 근데 요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자, 이때 상규나 우리 뭐 하라고 배웠지? 양쪽에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흐름 몰랐던 친구는 이거 별기서 외우세요. 자, 이거 뭐 시험 대상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양쪽에 한번 나눠보시면 자 알파 생각해볼게요. 자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나오고 반대편으로 이항해보시면 딱 요 변형식과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변형식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쓰면 되겠죠. 마삼 대입하시면 정답이 얼마 나온다? 7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 여기 일단 유형 2번은요. 글이 나오면 대입하는 게 아시겠죠? 보통 글이 나오면. 아시겠죠? 한번 대입해 보시면 뭐가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3번. 자, 오늘의 메인 요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거를 자, 제 설명 듣고 정답을 쓰지 말고 꼭 2번, 3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알겠지? 자, 유형 3번은 이제 여러분들 제목에 써있지.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절대값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절대값 가지고 막 방정식도 만들고 다 만든다는 거야. 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 혹시 34번 한번 풀어보셔야 되니까요. 우리 방학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뒤에 가면 절대값 보능식도 배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없는데 절대값 함수도 아셔야 됩니다. 시리즈별로 절대값 버전들은 다 알 줄 알아야 됩니다. 34번 혹시 기억나는 친구 한번 해보시라고 잠깐 시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 설명을 잘 듣고. 근데 사실 힌트는 거창한 힌트가 없어요. 원래 절대값을 어떻게 푸는지만 기억합니다. 34번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요.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참고로 숙제 미리 말해줄까? 오늘은 44번까지.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대신에 집에 가서 그다음 혹시 밀린 게 있다면 마무리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1단원 끝났는데 1단원 여기 나옵니다. 교동식, 인수분해, 곱셈공식. 못하면요. 다시 가야 돼요. 맞고. 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친구 해보시라고 잠깐 시간 드렸는데, 자, 혹시 여러분들 절대값 문제 푸는 거에 가장 기본은 먼저 아세요? 기본은 먼저 아세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또 풀이가 있긴 해요. 하나 더 풀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하나 보이는 거 없어요, 사실? 그거 치유. 이건 치환까지 가능해요, 이 문제는. 첫 번째 풀이가. 사실 치환도 가능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치환으로 갈 친구는 여기 있는 절대값 x 빼기 1을 a라고 두시면요. 사실은 첫 번째 풀이입니다. 이렇게 치환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친구를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는0 해보시면 둘 중 하나죠. 이렇게. 그리고 치환의 끝은 항상 뭐다? 다시 원래 걸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자, 밑에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건 가능할까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절대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조건 0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음수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위에 하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상식 중에 절대값이 3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뭐다? 이 친구는 뿔마삼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절대값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둘 중 하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잠깐만 출제 의도인가? 출제 의도는 아니네. 근데 이제 이것도 가능해요. 이번 문제는 좀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 제가 이제 잘 들어. 지금부터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실제로 절대값 이렇게 치환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럴 때 푸는 방법을 자, 몰랐으면 필기하세요. 지금부터. 자, 두 번째 방법인데 저는 바로 위에 가시면요. 사실은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자, 쓸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을 배웁니다. 자, 성중아. 자, 여러분들이 중1 때 이 절대값을 배우는데 이 절대값은요. 질문. 이거 그냥 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될까요? 서준아? 자, 절대값은 그냥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요? 자, 항상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값은요. 그리고 위에일 때는 자, 이 자리가 뭐일 때야? 자, 저 자리가 양수일 때 맞아요. 그리고 밑에일 때는 저 자리가 음수일 때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앞으로 절대값식이 나오면 얘는 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상 식이 2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즉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저희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범위를 나눠주면 절대값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두 번째 풀이를 기억하세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요거 설명 듣고 하나 더 해볼 거야. 자, 어떻게 하죠? 지금 문제에서 이 친구가 불편하잖아. 이 친구를 풀고 싶어도 크게 두 가지로 따로 풀어야 된다. 두 가지로. 이해돼? 자, 위에처럼 나올 때가 언제라고요? 이 자리가 0보다 클 때입니다. 이 항에 보시면 x가 1보다 큰 때는 이걸 쓰면 돼요. 이해돼?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걸 쓰면 돼요. 그리고 또 는은요. 둘 중에 한 군데 넣어주면 돼요. 근데 보통은 뭐 이렇게 넣습니다.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어디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솔브. 자, 이 범위를 제가 나눠줍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x가 1 이상일 때. 자, x가 1 이상일 때.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절대값 어떻게 된다고요? 자, 1 이상이면 그냥 나옵니다. 자, 1 이상 그냥 나오잖아요. 얘를 쭉 부는 거예요. 이제는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정리해 보시면 x제곱 빼기 4x 하고 빠질까요? 빼기 4x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0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러면 x값이 0 또는 4가 나오지. 그런데 주의할 점 뭐다? 항상 맨 앞에 있는 이 범위를 봐줘야 돼. 여기에 안 되면 버립니다. 자,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은 x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같은 거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x가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저 친구를 푸실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x제곱,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x 사라지고요. 플러스 1 빼기니까 빼기 4 되겠네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자, x가 2개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야. 여기에 안 되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저하게 여기 버릴게요. 정답 2개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구한 게 아까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을 거예요. 요게 원래 풀입니다. 자, 앞으로 요 작업을 방정식이든 보정식이든 함수 똑같이 냅니다. 알겠지? 한 번 더 해봐.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에 자, 37번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37번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풀어보세요. 언제? 최종됐어? 뭐? 비가 지금. 와, 열심히 해. 오늘도 하겠어? 쌤이랑? 일단 이거는 숙제를 해봐.
절대값이 나오는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근데 뭐 풀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너네가 유형이 이거잖아요. 절대값. 이걸 한번 이용해서 자, 우리 친구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볼까요? 뭐 했는지? 봅시다. 자,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왔네? 얘 지금, 그냥 나왔네? 그치? 자, 그냥 나온 거야. 혹시 밑에 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밖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로 풀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다 된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치? 이게 안 되는 게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즉 사실은 요 전에 너가 범위를 나눠야 돼. x가 뭐일 때, x가 뭐일 때라고. 다시 자 봅시다. 그냥 나왔네. 밑에는 마이너스 가지고 나왔네. 자료 이해했네. 그렇지. 왜요? 뭐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봐. 왼쪽은 뭐죠? 왼쪽은 그냥 나왔네? 맞나?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왔네? 그치? 지금 여러분들이 그 흐름은 이해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위를 안 나누고 그냥 시작을 해버리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봐.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좀 어려운 게 아닌데. 자, 한번 이해를 해봐. 여러분 지금 이건 절대값 있잖아요. 얘가 살아있으면 우리 이거 풀 수 있나요? 여러분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이 없어야 풀란 말이에요. 이 절대값을 없애고 싶어요. 너네 마음대로 없으면 안 돼요. 이해돼? 저는 보통 초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 권장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 절대값 있는 것만 딱 떼서 위에다가 일단 써보세요. 이 친구의 두 가지 가능성. 이해돼?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주어를 반대로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나올 때가 언제라고요? 지선아? 요 자리가 뭐일 때라고요? 요 자리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고요. 요 자리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리고 얘를 이항해 보시면 조금 더 예쁘게 정리가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일 때는 얘를 쓰면 되고 이거일 때는 얘를 쓰면 된다고. 이해돼? 그리고 너는 한 군데만 넣어주겠습니다. 사실은 둘 다 상관없게요. 아무 때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쓰고 이것만 하더라고요. 그럼 틀리죠. 선택은 얘를 봐야 돼요. 얘가 걸러준단 말이에요. 필터링을. 자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는요, 둘 중 하나예요. 이상인가, 작동가. 그렇죠. 요 두 개면 실수가 다 커버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 이상일 때는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냥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위에
위에 써 있잖아. 2 이상은 그냥 나온다고요. 이 범위를 나눠줘야지 이걸 풀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앞으로도 항상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자, 이제 이 친구는 너네가 아는 방정식이라 아마 풀었을 겁니다. 그치? 자, 얘네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으로 가야겠네요. 자, 2의 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빼기 4ac 해보시면 얼마 나온다? 2분의 1 뿔마루트 33이 나와. 근데 주의할 점은 자,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범위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저기에 안 되면 나와도 버립니다. 즉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 자,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해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친구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얘를 풀어보시면, 자, x값이 마이너스 4랑 3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가져가면 안 돼요. 여기에 비춰봐야 돼요. 여기에 안 되면 버립니다. 즉, 얘는 버리시고 얘만 가져가야죠. 그래서 정답이 2개입니다. 자, 이해했어요? 이 작업이 이제 앞으로 너네가 방정식이든 함수든 부등식 똑같이 하면 다 돼요. 크게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분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사실은요. 이 구분을. 그런데 자, 방학기 기억나? 특히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도 말이 나올 거라 미리 말하는 거예요. 38번 가볼게요. 38번 문제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자, 그 여러모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문제 안에 보시면 왼쪽에는 방금 봤던 절대값이 보이지. 자, 오른쪽 역시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자, 루트 아래 제곱 보여? 다시. 여러분 자, 루트 아래 제곱 보이세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 들어갑니다. 한 가지 일단은 이 문제 필기해 보고 앞장에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자, 필기 하나 할게요. 별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제가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단하고 있잖아. 그렇지. A가 양수일 때는 위에 거, 음수일 때는 밑에 건데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을 예전에 한 번 더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게 언제나 여러분들이 중3 때는 이곱 서술이요 그냥 꺼내면 안 되지. 얘도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음수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 한 가지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 개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의미상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느낌 봐.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절대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같은 말. 즉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절대값 x 빼기 3입니다. 얘는 사실 저 친구랑 얘랑 흐름이 동일해요. 꺼내는 방식. 이해돼? 그리고 이번 문제는 절대값 2개짜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나 방학때 뒤에 가시면 부등식에서 절대값 2개짜리가 나와요. 방정식에도 2개짜리 방정식이 있어요. 이 2개짜리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자, 절대값 2개짜리도 사실은 위에랑 똑같이 하면 돼요. 얘네들을 풀려면 범위가 필요한데 우리가 위에 사람들 한 개일 때는 절대값이 한 개일 때는 큰 무리가 없지. 1 이상 작은 거잖아. 근데 2개면요 이게 좀 이제 쟤네들을 같이 아우르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부터 이 문제를 푸시려면 범위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범위를 어떻게 나누는지. 자, 필기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자,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위의 문제랑 다르게 절대값이 몇 개 있다? 절대값이 2개의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다른 걸로 2개 있다는 거예요. 즉 얘도 해결해야 되고 얘도 해결해야 돼요. 자, 그거 해결하려면 저 위에처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위에처럼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자, 2개 이상의 범위 구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자, 체크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아마 들어보면 기억날 거야. 둘 다 0이 되는 x가 있지. 그걸 알아보세요. 둘 다 0이 되는 게 있을 거야.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에요? 자, 범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범위를 나눠야지 또 푼단 말이야. 범위가 2개짜리는 아까처럼 바로 안 나눠져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0이라고 두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봐. 2개를 조금 멀찍이. 그럼 자, 여기 사이사이에 성중과 몇 개의 공간이 보여? 자, 3개가 보이지? 절대값이 2개면요 범위가 3개 됩니다.
절대값이 10개면 11개 생깁니다. 보통 절대값보다 하나 더 많이 생겨요. 범위가.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절대값 1개짜리 범위가 2개였잖아. 이보다 큰 거, 작은 거. 얘는 이제 범위가 3개 생겨요. 자, 이 범위를 이제 읽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왼쪽 영역이 상균아 딱 봤을 때 어디 영역이야? 말로 하자면 0보다 작은 쪽이죠. 요거 하나 따로 구해야 됩니다. 0보다 작은 쪽 하나. 그리고 가운데에 보이세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쪽이 하나 있죠. 요거 따로 구해야 돼요. 따로. 그리고 맨 끝에 동현아 어디 쪽이죠? 3보다 큰 쪽이죠. 이모 문제는 크게 3가지로 풀 겁니다. 자, 크게 1번 0보다 작을 때, 2번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3번 x가 3보다 클 때. 자, 너는 편한 데에 한 군데씩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를 나눠줘야 절대값이 풀리고 너네가 하는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혹시 방학팀도 기억으로 안 나세요? 이게 두 개의 절대값 2개짜리 부등식이 나와요. 사실은 같은 원리야. 개나 개나. 그래서 이 범위라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뭐 하자? 자, 0 이하일 때, 여러분 0 이하면요. 둘 다 무슨 수예요? 자, 왼쪽 음수지. 얘 무슨 수예요? 방금. 0보다 작으면 x 빼기 3은 뭘까요? 음수인 거 아시죠? 이게 이제 모양 만들기. 혹시 기억나? 사실 이게 또 국물이 있어요. 음양, 양양이 나와요. 사실 나중에.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제 풀 수 있잖아요. 제가 풀어올게요.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맞아요?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고 이항해 보시면 x제곱은 7. 그러므로 x는 뿔마루트 7 2개 나오는데 둘 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둘 다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자, 꼭 앞에 있는 이 범위에 비춰봐야 돼요. 그럼 자, 지성아 얘는 뭐가 될까요? 자, 나왔지만 이것도 돼야 되거든. 뭐가 될까? 여기 마이너스로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2번 더 같이 하고 사실은.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위의 목적을 알아야 돼. 이걸 나누는 이유는 그래야 절대값이 들려요. 이걸 나눠줌으로써 부호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너네가 앞에서 중3 때 보통 이런 부호를 줘요. 문제에서 맨 앞에. 이걸 주니까 양수, 그냥 음수, 마이너스잖아.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 너네가 부호까지 이것까지도 구해오라는 거야. 밥상을 차린 다음에 가라는 문제예요. 너네한테. 이해돼?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가 여러분 요 범위에서는 자, 얘는 양수지. 그렇지? 얘는 뭐예요? 얘는 음수죠. 왼쪽 거는 그냥,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가볼까요? 다시 왼쪽 거는 그냥,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항해 보시면 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7은 0 나옵니다.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한번 짝수 공식을 이용해 볼까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 제곱 플러스 a시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자, 이번에도 둘 다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이번 문제는 성중아 여기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겠죠. 여기에 되는 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만 가져갈게요. 요게 2번 라인의 정답입니다. 이해돼요? 자, 마지막 3번 라인 가보시면 자, x가 3보다 클 때야. 둘 다 양수겠지. 그렇지? 그럼 둘 다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둘 다 그냥 꺼내시면 되고 자, 이 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x가 또 역시나 2개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둘 다 어때? 상비형. 둘 다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버려야겠죠. 정답 2개입니다. 하나, 둘. 자,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어쩌면 사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욕구는 절대값을 풀고 싶어.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절대값은. 그 절대값은 x가 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해줄 건 이거야. 내가 범위를 알아야 돼. 이걸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에 올라오면 이런 작업 많이 하게 될 거야. 특히 어려운 문제는 이걸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나눠가지고 그 가능성을 다 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다 따로 해서 푸는 거를 보통 시험에 절대값 2개까지 나와요. 2개까지는 어떤 세팅부터 해서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절대값 2개짜리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왜 이쪽 항기는 아닌 척하고 있죠. 절대값 2개짜리입니다. 똑같이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이라고 써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거 한두 개만 풀고 끝낼게요. 자, 43번입니다. 사실 뭐 방정식의 활용은 사실 조금 쉬워요. 왜? 그럼 마지막에 묻는 걸 x라고 두고 식을 잘 만들면 돼요. 특히나 숙제 범위가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되겠죠. 그치? 근데 다음 장에 있는 43번 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볼 건데, 소위 증가함수라는 게 뭐예요? 증가함수. 보통 이걸 여러분 잘 못하더라고요. 증가함수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한번 고민해볼 시간 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이 활용을 어려워하잖아. 근데 지금 저랑 오래 한 친구는 잘 해요. 이제 그냥 하도 훈련시키니까 잘 하더라고요. 훈련 많이 하세요. 증가함수. 근데 아마 시간 관계상 이거 또 설명하면 또 막 시간 거래되면 이거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해봐. 몇 장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고2 수업 때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증가함수. 고2인데 뭐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너네 앞으로 이제 월급 받으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상준이 연봉이 20% 증가했는데 그걸 내가 못 받는 거야. 그럼 얼마 안 되겠죠. 사실 뭐 그런 내용이거든. 지금 20% 증가했대. 어떻게 구할 거예요? 너네 여러분들 정말 생존과 지금 연관되는 문제라니까. 이 문제가. 이해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뭐 그게 뭐 한 40% 감소됐대 금액이. 그럼 얼마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혹시 몰랐던 친구는 여기다가 필기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 끝으로 소개드리고, 자, 오늘 숙제는 44번까지 몇 개 안 됩니다. 알겠지? 연습해보고, 자, 몇 개 안 되니까 밀린 거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위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스피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간단한 질문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 한 달 월급이 예를 들어 2,000원입니다. 2,000원이요? 네. 2,000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이제 제가 불쌍했는지 30% 증가, 인상, 같은 말이죠. 증가, 인상 다 그런 플러스 의미입니다. 증가이겠죠. 자, 얼마일까요? 38원. 자, 저 2,000원을 30% 증가시켜줄게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 2,000? 자, 2,600원 알겠는 친구.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거부터 안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초등학교 문제예요. 초등학생 때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때. 자,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2,600 구할 줄 알잖아.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럼 혹시 2,600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왜 2,600원? 600원인데 그걸 두 개 더하는 거지. 자, 그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이 자리가 x로 바꾸는 식을 쓸 수 있다. 이번 문제 여기가 x로 바뀌는 거예요. x 프로. 이해돼?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증가된 감소된, 자, 한 번에 갈게요. 기본적으로 증가된 감소는 사실 이제 어떤 구조가 비슷해요. 자, 필기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주어진, 어쩌면 처음이라고 할까요? 사실 증가된 처음 감소도 원래 처음에서 출발해요. 사실 증가된 감소가 일단 처음에서 출발한다고요. 이 처음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야? 보통 증가라고 하면 이제 더해져야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커져야 되니까. 그리고 감소로 가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근데 뒤에 이제 뭐를 쓸 차례냐면 방금 우리 동현이가 말한 대로 그 얼마만큼
어쩌면 이 자리가 얼마만큼 자리예요? 자, 가영아 다 알고 있어? 자, 얼마만큼 자리예요? 이해돼? 자, 요 자리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말로 하면요 2,000원의 30%지. 그치?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이거를 초등학생 때 배울 거예요. 2,000원의 30%거든. 우리 보통 수학에서 의가 뭔지 아세요? 의가 원래 수학에서 곱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00원에서 요 30%인데 30%를 보통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0이야. 자, 30을 그냥 더 만드는 이유. 30%는 사실 얘랑 지금 호환이 안 돼요. 퍼센트는 원래 개만의 어떤 그거라서 바꿔줘야 돼. 실수. 1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이걸 이해해야 이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X% 올렸더니 그럼 당연히 관람객은 줄까요? 늘까요? 그럼 줄겠죠. 비싸지니까. 줄었어. 근데 그랬더니 총 수익은 28%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식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도입부부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근데 그 말은 뭐야? 자, 처음 입장료, 처음 관객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 문제는 그거조차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도입부를요, 이렇게 한번 표를 좀 만들어 보면 좋아요. 여러분 사실 옛날부터 있잖아. 퍼센트 문제를 항상 표를 만들려고 배웠을 거야. 아마도. 아닐까? 아마도.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총수익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총수익은 얼마일까요? 그럼 예를 들어 입장료가 200원이고 관람객이 50명이면 총수익이 얼마일까요? 10,000원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책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상식으로 상식 아닌데요. 어차피 상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일단. 그리고 이 문제는 처음이 안 나와 있잖아. 사실 그 말은 뭐다? 처음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식을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한 개 빌려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처음 관람객을 뭐 이렇게 B, 입장료 A 이렇게 문자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잖아. 시간이 없네요. 이 변화를 이제 밑에 쭉 쓰는 거예요. 어떤 변화? 입장료는 X% 증가했고 관람객은 얼마야? 2X% 감소했고 총 수익은 28% 감소했다고요. 아마 이런 필기 중학생 때 해본 적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제는 뭐다? 이 자리를 식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야. 사실은 밑에서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제가 설명하고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식 만드는 구조인지. 네. 자, 느낌 와? 자, 요 처음에 뭐 쓰다 여러분들? 처음은 안 바뀌어. 자, A지. 그리고 자, 여러분들 X%니까 더하기로 가야 되지. 여러분 X%니까 100분의 얼마예요? 100분의 XA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거를 고차라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 작업을 두 개 다 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센스 있게 해야 될 게 A로 묶어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묶어도 예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곱한 게 이거다라고 식을 세워보시면 이 자리에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결국 이제 이 숫자로 할 줄 알아야 돼. 이 숫자로 이 식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이 증가 관수를. 그래야 여기가 전부 다 문자인 것도 가능하다고요. 싹 다. 문자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공연이는 오늘 2시까지 오시면 되고 가영이랑 희수도 내일 2시까지 오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주영이랑 주철이는 그 온라인에 지금 아까 질문한 거 30분 영상 올렸거든 방금. 바로 나가자마자 영상을 시청해서 틀린 거 확인해보고 질문 필요하면 내일 오세요. 2시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